4개월 만에 1,500을? 네네. 작년 10월 31일 날 제가 퇴사를 했어요. 텀블러를 판다고 쳐볼게요. 텀블러를 팔 때 저는 어떻게 파냐면 특이하게 거기를 노리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관련된 거 있죠. 거기서 70%는 CS가 해결이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냥 주문이 그때부터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냥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 네, 구매 대행 사업으로 벌었던 게 이제 거의 뭐 한 1,500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순이익이? 예, 순이익이요. 점점 다른 일들이 계속 이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구매 대행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은 이 구매 대행 수익도 이 정도 나오지만 그 외의 것들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이죠. 지금 몇 년 차세요? 제가 구매 대행을 실제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만에 그러면 1,500만 원의 순이익을? 저는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1,500을? 네네. 작년 10월 31일 날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네. 원래 그러면은 뭐 무역 쪽이나 어떤 걸 하셨어요, 원래? 무역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치킨 있잖아요. 네. 네, 치킨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때도 월급은 처음에 300으로 시작하다가 제가 거의 한 8년 정도 회사를 다녔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때쯤은 한 5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월급을 500 정도 받으면 사실 대부분 만족하잖아요. 네. 근데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게 다니던 회사가? 네네, 다니던 회사가.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겨버려서 11월 달쯤에 제가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네. 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장 돈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쳐다보다가 저희 동생이 구매 대행으로 좀 돈을 꽤 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동생도 하는데 나는 좀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초반에 했었죠. 나이가 근데 지금 30? 네, 올해 30입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근데 그럼 8년 했으면 언제 사회생활 바로 직장 생활부터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이틀 딱 쉬고 바로 일하러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8년을 내리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회사가 없어졌다. 네,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기는 태어나고. 네, 아기 태어나고요. 그냥 돈 되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면 구매 대행 보통 뭐 유럽에서 하시는 분, 미국에서 하시는 분, 맞습니다. 뭐 중국에서 하시는 분, 일본에서 하시는 분 많은데 네. 어디를 주로 그러면 노리신 거예요? 저는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만 하는 이유? 네, 미국 제품도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브랜드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의 판매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원가도 웬만하면 이렇게 더 깎거나 그렇게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브랜드 제품은. 근데 중국 제품은 상품이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텀블러를 판다고 쳐볼게요. 텀블러를 팔 때 저는 어떻게 파냐면 원래 텀블러가 5,000원에 팔렸다면 이거를 저는 캠핑용 텀블러 이렇게 이름을 조금 살짝 바꿔서 팔면 이게 10,000원짜리 시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 상품이라서 가능했던 거죠. 미국 제품보다 마진율이 저는 더 좋았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 이 조명도 네. 중국에서 직구하면 엄청 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유튜버용 조명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비싸지는 거죠. 맞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런 식으로.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농기구 네. 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특이하게 거기를 노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농사 이런 거는 살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온라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치킨 회사만 8년 다녔으니까 판매를 할 때 어떤 상품을 팔지 고민을 해보니까 시중에 파는 물건들은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휴대폰 거치대 이런 것들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10,000명 이렇게 엄청 많았지만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장을 포기를 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적당히 있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매우 작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농기구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농기구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쓰는 뭐 그 드릴이나 이런 거 있죠. 네. 공구요. 전동 드릴. 그런 것들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팔아볼까 해서 올렸는데 3일 뒤에 바로 팔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자 해서 그것만 이제 공구상만 2장청 올린 거예요. 마진율이 어땠어요? 마진율도 25%에서 30%가 나오는데 공구가 단가가 세잖아요. 그죠, 비싸죠. 네. 하나하나. 근데 제가 파는 공구들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면은 네. 관세 붙고
네. 그리고 무게가 좀 있으니까 또 배송비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객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어떻게 하세요? $150 이상 제품은 관부가세가 붙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고객님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해드려요. 대부분 고객님들도 그런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그 정도 가격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배송비는 얼마나 나와요? 배송비는 보통 한 30kg짜리 팔면 4,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네네. 30kg인데. 네, 30kg. 저는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4, 5만 원 나오는데 그런 것도 물론 판매 가격에 다 녹아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웬만하면 20% 밑으로는 거의 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네. 괜찮네요. 재밌죠? 네. 사실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농기구, 뭐 공구 지금 네. 카테고리 다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또 여기 막 사람들 막 무작위로 들어갈 거고 이미 레드오션 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해외 구매 대행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오래된 셀러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키워보기도 하지만 이게 오래 하는 분들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를 다 추려내면 100명의 셀러 중에 50명은 꾸준함에서 이미 다 탈락돼 버려요. 50%는 거의 3개월 안에 없어지는 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꾸준함과 이제 정확하게 상품군을 적절히 이해해서 하신다면 거기서도 경쟁은 충분히 블루오션에 조금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농기구, 건설공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그러한 카테고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관련된 거 있죠. 예, 자동차 관련돼서 예를 들면 세차할 때 쓰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왁싱 맥일 때 쓰는 거, 네네. 광택 먹일 때 쓰는 거 그런 것들도 한 개 상품만 지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거지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 카테고리들이 상당히 많고 상품들도 정말 많아서 셀러들이 진입을 해서 아무리 주변에 셀러들이 많이 진입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매 대행 시장이 바다라고 생각하면 셀러들 한 명 한 명은 물감 한 방울 정도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신다면 50% 이상 상위 50%에 또 살아남으실 거고 저는 레드오션 중에서도 블루오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충분히 블루오션 상품이나 블루오션 카테고리가 있다.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계시지 않죠? 저는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대행에 제가 올리는 상품의 수요자가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이랑 저는 초반에 대화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상품이 너무 특이한데 구매하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 땅 파는 드릴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한겨울에 땅 파는 드릴을 왜 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부터 땅 판다 하시더라고요. 그 고객들이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G마켓 이런 데가 유명했었잖아요. G마켓 자체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8개 마켓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개 마켓 다 관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관리를? 네, 8개 마켓에 물론 상품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문이 8개 마켓이 동시에 들어오면 당연히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수집해주는 또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문을 한 채널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문 수집 관리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 그거요. 저는 셀러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네, 그냥 가입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네, 한 달은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게 네. 구매 대행 지금 여러 가지 오픈 플랫폼에서 하면 정산 주기가 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돈. 네. 돈이 막 묶이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되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실제로 하면?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조언을 좀 드리냐면 그거는 좀 좋은 고민이다. 매출이 아직 발생 안 했는데 나중에 돈이 회전 안 될까 고민하는 거는 뒤에 돈 모질할 때 고민하셔라.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막상 돈이 모질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구해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저는 3, 4개월 만에 매출액이 4, 5천 바로바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모질해서 물론 현금을 넣기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월 매출 1,000, 2천까지는 괜찮은 게 보통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신용도가 조금 안 좋으면 500만 원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드 정산 대금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뒤에 카드 대금을 갚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물건이 도착하는 거는 2주예요. 그리고 구매 확정까지 한 일주일 걸리면 총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물건 대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자금 회전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산 대금이 매우 30%는 2달 뒤에 주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매출이 많이 나오면 자금 회전은 어떤 사업이든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일 수 있겠죠. 힘듦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3개월 차 때 매출이 너무 빨리 뛰니까. 너무 빨리 뛰어서 힘들었죠. 네. 뭐 보시는 여러분도 매출이 그렇게 뛰면 행복한 고민이겠네요, 사실. 네, 좀 힘들었지만 사실 좋은 힘듦이었어요. 네, 좋은 힘들었어요. 네. 이제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위해서. 네. 사실 뭐 중국에서 시키면은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 본 거랑 다른 거 가거나 그렇죠. 부서져서 가거나 맞아요. 그래서 뭐 환불 뭐 반품 여러 가지 CS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는 해결하세요? 걱정 질문을 리스트업 해보면 그 질문이 순위 1번이에요.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품을 못 보고 그냥 고객에게 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편의점에 진열대 이런 것도 제가 파는데 그게 이게 다 찌그러져서 간 적도 있고요. 네. 상품이 어쨌든 파손돼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구매 대행이나 쇼핑몰 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저는 3% 정도는 손익계산서에 비용 항목에 머릿속에 박아놔요. 30만 원은 반품 분명히 들어올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만약에 반품이나 부서졌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50% 할인해줘서 이제 딜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상품이 못 쓸 정도 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찌그러졌는데 이제 이게 보기 싫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살짝 바래졌다. 아니면 농기계인데 이게 뭐 이빨이 안 맞는다. 그런 거는 제가 수리비나 할인해 드릴 테니까 고객님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실까요? 하면 거기서 70%는 CS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머릿속에 비용 항목을 미리 빼놓지 않으면 사실은 멘탈이 힘들어요. 그렇네요. 어떻게든 막고 싶잖아요. 사실 네. 이거를 환불 안 해주면 10만 원이든 원가 다 아끼는 건데 그런 거를 아끼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다가 정작 돈 되는 업로드 거기에 시간을 하나도 못 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불 문제 들어오면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50% 할인해 주는 거 쉽게 돼요. 도저히 못 쓸 정도 상품이 가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그거 현장에서 폐기 처분해 주시고 환불 처리를 100% 해드려요. 그러면 고객님이랑 싸울 일도 없고요. CS 이런 것들 전혀 힘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빈도가 얼마나 돼요? 근데? 그런 빈도가 실제로 한 전체 비율 중에 한 5% 되는 것 같아요. 5%? 네네. 그러면은 100건 팔면 5건은 그런 그렇죠. 사건이 한 번씩은 발생한다. 네네. 5건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막느냐가. 맞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배송대행지라는 업체를 잘 골라서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대지에 보냈을 때 그때 문제를 발견하면 차라리 막을 수 있어요. 한국까지 와버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대처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전에는 배대지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여러 군데를 이용을 해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배대지를 이용하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불량률 자체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겠죠. 이 3% 잡손실 잡아놓는 거 이거 좋네요. 근데 네. 진짜 와.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애초에 많이 나는 없어져요. 이번 달 이거 요만큼은 어차피 맞아요. 나갈 거야. 그렇죠. 네.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위탁 판매 국내 사입하는 거 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보통 요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구매 대행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입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탁, 네, 사입도 했었죠. 네. 저도 유튜브에 보면 가스통을 파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네네. 있어요. 그게 물론 그 제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수익은 났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도 닦아야 되죠. 포장해야 되죠. 포장하면 또 택배 갖다 줘야 되죠. 일정 궤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사입은 사실 부모님 용돈벌이 하라고 드렸어요. 직접 포장하시고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놓았고 제 성향에는 구매 대행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사입이나 위탁 이런 거는 전화를 많이 돌려서 물건을 공급하거나 제조사 이런 걸 뚫어야 되는 힘든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매 대행은 당장 타오바오에 있는 사진 가지고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진으로만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비용이 들어갈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네. 그 해외에 있는 상세 페이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갖고 오세요? 네, 저는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그럼 중국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네, 저는 중국어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도 판매가 일어나나요? 네, 판매가 일어나고요. 이것도 전략이 번역을 하라는 분도 계시고 상품을 뭐 새로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올릴 때 1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굳이 번역을 성격상 하셔야겠다면 상품을 많이 올려서 팔리고 나면 그 상품을 추려서 번역을 하는 거는 제가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중국어 있는 걸 그대로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중국 그대로 갖고 와서 올리는데 그래도 팔린다 하면 뭐 내가 좀 완벽을 기하려면 그때 좀 그거는 손을 보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번역 안 되어 있으면 나 같아도 안 사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올리는 상품들은 어쨌든 농기구나 뭐 그런 류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을 사진만 보고 사용법이나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80~90%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번역할 시간에 상품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판매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잘 났었습니다. 네, 지금 네. 실제로 농기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도 이런 게 다 적용이 됐다. 네네, 농기구는 하나의 예시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모든 상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완벽함을 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제발 완벽하게 꼼꼼하게 안 하시면 좋겠다. 빠르게 많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또 하나 근데 걱정 또 네네. 생길 것 같아요. 네네네. 지재권. 지재권. 네. 네,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왜 우리 그대로 쓰냐 음. 하는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떠세요? 구매 대행의 큰 리스크가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선 팔지 말아야 할 상품 쳐보면 인터넷 많이 나오지만 제가 3가지는 꼭 조심해라고 해요. 네. 상표권, 그리고 이제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상표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누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그리고 뭐 어린이 용품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우선적으로 걸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팔지 말아야 할 상품군을 100% 신경 쓰다 보면 상품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이거 팔면 안 되지, 이거 팔면 안 되지 하면서 결국 올리기 전에 지쳐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큰 3가지 먼저 조심을 하시고 짜잘한 것들은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퇴근 후에 한 2시간 쓰고 네. 주말에 뭐 집중해서 한 8시간 쓴다 네. 했을 때 본인 월급 정도?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네.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제대로 된 길로 가면? 제가 항상 교육할 때 타이틀이 3개월에 300만 원 만들기예요. 네. 월급 외에 3개월 만에 300만 원 만들기가 타이틀인데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항상 4시간 플러스 알파는 써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일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앉아서 유튜브 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죠. 네네. 있죠. 네. 그래서 순전히 일하는 시간만 체크를 하셔서 4시간은 충분히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할당량을 드려요. 월 300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개를 올려야 되고 한 달에 몇 개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한 달에 총 상품 수가 뭐 2,000개가 채워져 있으면 월 순이익이 1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2배로 상품 수가 채워져 있으면 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부업으로 하신다면 저는 4시간에다가 할당량 그 2가지를 섞어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하고 하시면 누구나 월 300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물건을 골라서 올리는 거에 사실 거의 초점인데, 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뭐 보내려고 결제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드나요? 그런 게 제가 초반에 2달 정도는 주문이 조금 들어오지만 업로드 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쏟거든요. 근데 2달에서 3달 정도 하면 월 뭐 200에서 300 정도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돼버려요. 주문 처리하는 게 이제 시간이 더 맞아요. 걸려요. 네, 맞아요. 주문 처리하는데 시간이 거의 80%가 쓰이고 업로드는 아예 못하거나 10% 20%밖에 못 써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정체기를 가지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뚫나요?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때부터는 일단 스스로 이제 자각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주문 수집 처리는 사실 돈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지 보수죠. 네, 맞아요. 네. 유지 보수고 우리가 돈 버는 일은 상품 업로드라 보시면 돼요. 근데 한번 스스로 자각을 해야죠. 그때는 유지 보수만 계속 하고 있고 신규 고객을 땡겨올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 나 자신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때부터는 구조를 바꿔야 돼요. 따로 돈을 주던지 단순한 업로드 있잖아요. 업로드하는 일들을 알바생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단순 업무를 조금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업로드량을 다시 한 번 더 확 늘려줘야 돼요. 그때부터 늘려주면 수익이 200, 300이 아니고 400, 800 이렇게 2배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품 수는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한 번 올리면. 네. 네. 그게 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조금 바꿔주면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 쌓일 때까지는 사실 업로드 일만 계속 있는데 네. 이 쌓인 정도가 되면은 갑자기 이제 주문이 밀려드니까 네. 어느 순간 요거 처리하느라고 요걸 사실 계속해야 이제 성장을 하는데 네. 여기 매몰된다는 거죠. 근데 그쵸. 요거를 그래도 뚫고 가야 된다. 네, 맞아요. 뚫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제 본인 친구분이 네. 직장인인데 네. 나 월에 한 100만 원만 난 욕심 없고 더 벌고 싶어 네. 하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친구에게 이제 뭐 월급 말고 2, 300 이렇게 벌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긴 하죠. 가르쳐 주는데 물론 똑같은 방법을 가르쳐 줘도 모두가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친구에게 제발 귀 닫아라 이러거든요. 이쪽 시장에 들어서다 보면 유튜브도 이쪽 관련된 거 보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올 거야. 제발 귀를 딱 닫고 그냥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2달, 3달 반복해봐. 다른 거 제발 쳐다보지 마.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한 비결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 굳이 뽑으라면 3달간 성과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특별한 비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제가 가르치죠. 그러면은 가르칠 때 뭐 스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자, 뭐부터 해 일단 하고 와. 이제 스텝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그 사업자 내는 거겠죠. 네, 사업자 등록하고 와라. 네, 하고 와라. 사업자 내고 나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될까 말까의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로 질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거는 마켓 입점하는 거 싹 다 하라고 가르치고요. 마켓 입점을 하는데 시간이 일주일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걸려요. 마켓 입점은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서 네네. 가지고? 네, 맞아요. 사업자 통신 판매업도 직장 다니다가 이거 직접 세무서 가보잖아요. 그거 힘들어서 포기 안 해도 제가 한 10% 정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인증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좀 귀찮잖아요, 엄청. 직장에서 그것도 알면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으시고 그런 걱정도 있죠. 네, 그런 걱정도 제가 어쨌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 마켓 입점은 통신 판매업까지 나오면 입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입점을 다 처리하는데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마켓 입점은 그냥 각 마켓마다 들어가서 그 사업자 판매 회원 가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 본인의 뭐 정보 같은 거를 넣으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이제 뭐 가르쳐 준 방법대로 팔 상품을 500개를 찾아라요. 300개에서 500개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500개를 올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올리기 시작. 네. 근데 300개에서 물건 500개를 채우잖아요. 근데 초반에 저는 100개 하고 저한테 한번 검사를 맡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상품을 뽑아오냐면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만 들고 와요. 저는 반대로 농기구 이런 걸 한다 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걸 팔까 고민하는 순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돼 있어요. 본인한테 익숙한 물건들. 익숙한 물건. 마우스 나오고요. 네, 이런 조명 나오고요. 그렇게 상품을 100개를 만들어 오면 제가 바꿔주죠. 구매 대행에 맞지 않는 상품이다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나머지 400개를 이 피드백에 따라서 물건을 찾아와라 해요. 그 기간이 또 한 열흘 정도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한 달이 걸렸네. 네. 한 달이 걸려서 500개 리스트업까지 했어요. 네. 이게 거의 보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마켓 입점 기다리는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름이면 2주 지금. 2주죠. 업로드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순수히 4시간 동안 업로드를 체크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제가 만약에 그 개개인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1 업로드량을 50개든 어떤 사람은 100개든 그 할당량을 일별로 줘요. 오늘 50개 했냐? 100개 했냐? 이렇게 제가 엑셀에 저는 그래프를 그려놔요. 목표치가 있으면
이거보다 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냥 주문이 그때부터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문 처리를 가르쳐요. 아, 그 전까지는 주문 처리나 자금 회전 고민하지 말라요. 그거는 네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올려라. 넌 지금 올릴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매출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기분 좋으니까 네.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이. 네. 완전 열심히 하죠. 네, 잠 안 자요. 희망이 보이니까. 네. 이거 팔리네 이러면서. 4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6시간, 8시간도 하죠. 직장 그렇죠. 생활하면서. 맞아요. 네. 희망을 얻는 거죠. 아, 그 시점까지가 보통 제대로만 하면 근데 한 달이면 가는 거네요. 한 달이죠. 그럼 지금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 리스팅하는 거 500개. 네. 거기에서의 뭐 노하우를 좀 풀어주실 게 있어요? 노하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풀어드렸는데 제가 지금 진짜 하는 것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카테고리 업종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볼 때 어떤 상품 팔아야 될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특성이 그렇잖아요. 배송 기간이 10일에서 14일이 걸리잖아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3, 4일 만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한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물건을 한번 분석해서 그 위주로 상품을 꽉꽉 채우시면 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라서 우리가 사실 우리 그냥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자꾸 구하려고 하면은 네네 맞아요. 이게 구매 대행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다. 않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네네. 만약에 이제 통슬님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빵원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다시 이제 올라오실 것 같으세요? 우선 행동은 이미 부자인 것처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하면 하고 다니는 책을 보거나 저는 돈이 없을 때도 뭐 부동산이나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뒤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등을 두드리더니 잠시 저기 담배 피는데 잠시 같이 와줄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아저씨지 하면서 따라갔어요. 자기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 책 하나 줄게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갑자기요. 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그게 뭐 워렌 버핏 이런 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평소에 예전에 독서도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했다는 게 제 고등학교 때 그때 마음이 엄청 와닿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제로에 있더라도 먼저 그런 지식을 먼저 얻으려고 할 것 같아요. 당장 돈을 벌고 뭐 사업 여러 가지 시도해 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은 막연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고소득 스킬이라고 네. 제가 최근에 저 부의 마스터키 책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와, 고소득 네. 스킬. 네, 고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을 먼저 익혀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딱 그 얘기신 것 같네요. 그런 고급 단어가 있었네. 네, 고소득 스킬을 먼저 익힌다. 네, 내가 네. 뭐 거창하게 지금 당장 사업할 게 아니라 네. 일단 인풋을 하는 거죠. 네, 인풋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도서관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은 뭘까요? 조상님이신가? 보통은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좋은 종목이 있어. 아니면 뭘 리딩방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디 들어가라 이런 보통 사기꾼인데. 맞아요. 거기서 워렌 버핏 책을 왜 주셨을까요, 그분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한 1, 2년 지나고 그분이 누굴까 해서 제가 그분이 책을 준다 해서 그분의 집까지 갔었어요. 네. 그분이 거기 어떤 아파트 1층에 사셨는데 네. 잠시 기다려 해서 집에서 책을 2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니 그분은 제가 뭐라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러게 귀인이네요. 귀인이라서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그 집을.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와. 혹시 실존 인물이 아닌 거 아닌가요? 진짜 뭔가 도인이신가? 네. 그래서 그게 참 계기도 어떻게 보면 됐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계기가 됐죠. 그분이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해도 네. 그거죠. 마인드셋이 완전 바뀐 거죠. 그 마인드셋이 순간. 바뀐 거죠. 맞아요. 그 책을 보면서. 네. 와. 구매 대행을 직접 하시면서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 속내. 내 속내. 이건 정말 힘들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거. 정말 솔직하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이 확 튀었을 때. 그때 물론 좋은 힘듦이었지만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매출이 많이 뛰면 힘들어지긴 할 거예요. 그때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돈 맛을 바로 못 보니까 힘들었던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항상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사업을 하나 맞아요. 예.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으로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돈 좀 벌고 있네 이러면 내 거품 언제 꺼질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더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뭐 거품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 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원래 치킨 쪽에 다녔다 했잖아요. 네. 치킨 거래처를 이렇게 관리하는 업이다 보니까 밤마다 전화가 왔었어요. 밤 7시, 8시 되면 이제 치킨 배달이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매장 점주님들이 급하니까 전화 와서 닭이 안 익었다. 아니면은 뭐 치킨 껍데기가 뭐 어떻게 눅눅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정말 밤 8시, 9시 항상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제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있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순수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직장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노트북 한 대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네, 노마드. 완전 노마드시네요. 노마드. 네. 그럼 오늘 제가 구매 대행으로 또 단기간에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뭐 고생한 시간도 있으셨을 거고 정말 그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통슬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 또 고정 댓글에 통슬님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유튜브에 가서 궁금하신 거 질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